오늘은 먹방을 하면서 찍어보겠습니다. 좀 오늘 좋은 주제인데 그 KBS에 네. 인재전쟁이라는 다큐가 요즘 인기더라고요. 중국에 막 그 공대 많이 가고 우리나라 의대 많이 가는 건데, 그래서 저는 오늘 그 공학이 왜 필요한지, 수학이 왜 필요한지 이야기해보고 싶은데, 내 개발자로서 수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? 약간 주니어급은 솔직히 크게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시니어급 레벨로 넘어가고 하면 필요한 것 같아요. 시니어들이 왜 필요해요, 수학은? 약간 진짜 좀 어렵다 싶은 것들 있잖아요. 데이터 시각화하고 막 그런 것들, 뭔가 물체가 움직이는 것들을 좀 부드럽게 좀 전환시키고 그런 것들을 적용시키려고 하면 결국엔 수학적인 지식이 되게 필요하더라고요. 진짜 말 그대로 단순한 것 제품이 아니라 그런 시각적으로 뭔가를 보여줘야 되고, 그리고 좀 뭐 성능적으로나 계산해야 개선해야 될 때 수학적인 부분이 확실히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. 예전에 그 D3로 샤트 그리면서 애니메이션 같은 거 적용할 때도 확실히 수학이 필요하겠구나 싶었던 경우들이 많았어가지고. 맞아요. D3처럼 벡터 그래픽을 하다 보면 필요함을 느끼죠.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? 그 2차원 좌표 평면계에서 하나의 그 점이 방향을 가진 게 벡터잖아요. 모든 수학은 이 벡터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. 사실 벡터만 알면 끝이거든요. 선형대 수만 알면 된단 말이에요. 근데 사실 여기서 저는 개발자와 엔지니어를 좀 나누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공학적인 지식이 있느냐, 공학적 지식이 있느냐라는 거는 잘 깊이 들어가면 수학적인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느냐거든요. 수학적인 사고가 있는 사람이 과학자면서 물리학자면서 천재 그 다음에 개발자보다는 공학자에 가까운 어떤 형태겠죠. 전체 물리학자가 안 떠올랐어요. 그래서 근데 수학이 진짜 재밌어요. 그리고 수학은 필요합니다. 왜냐면은 우리가 D3를 하셨으니까 우리 벡터 그래픽 그 프론트에서 봤을 때 우리가 사각형이 막 굴러가요. 그러면 적절한 높이가 어느 정도가 있어야 될까요? 그 사각형이 굴러가는데 지나갈 수 있는 게 1cm, 가로 세로 1cm일 때. 안 해? 그럼 1.413 뭐 이렇게 그 정도 높이 필요하겠죠. 이런 것들이 수학이 필요한 거예요.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건 예측의 영역이란 말이에요. 밥 먹으면서 얘기하려면 힘들긴 한데 동시에 두 가지는 저는 어렵네요. 저는 이제 개발자로서 삼성 예전 디스플레이에서 일을 할 때 이마스2라는 걸 만들었어요. 이때 이제 억 단위 센서 데이터가 올라오면서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이거를 분석해주는 툴이었거든요. 근데 프로젝트가 완전 개판 났었어요. 항상 개판 나지만 이때 억 단위 데이터를 풀리려고 하니까 이 프론트에서 메모리가 못 견디는 거예요. 컴퓨터가 못 견디는 거예요. 사실 프론트라기보다는 운영 프로그램이니까. 근데 막 다이렉트 X도 써보고 뭐도 써보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면 항상 프로젝트 어렵게 갔죠. 그리고 억 단위 데이터 또 실시간으로 막 리얼타임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그럼 분산 처리 엄청나게 잘해야 되고, 우리 몽고DB 엄청 비싼 거 썼는데 막 죽고 맨날. 그러다 보니까 엄청 어려운 미션이었어요. 그러니까 항상 이런 어려운 미션에서는 수학이 필요합니다.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의 해결사, 소방수로 산다는 거, 그 다음에 키맨으로 살 때는 수학적인 알고리즘이 있어야 돼요. 이것도 어떻게 풀었냐면은 일단은 그 수많은 억 단위 차트는 보이는 영역과 보이지 않는 영역을 계산했어요. 그리고 많은 데이터가 보일 때는 이걸 다 적분해가지고 한 덩어리처럼 보여요. 그런 것도 있었고, 이제 그때 제 수학이 눈을 떴는데 이 추세선이라고 트렌드 라인이라는 거를 이제 계산했었어요. 그때 디스플레이 막 찍히고 그때 막 삼성이 애플 쪽에 막 수출하고 이럴 때였거든요. 그러면 이걸 지켜야 되는데 이 공장에 어떤 모듈이 그 센서 데이터가 달려있는 어떤 기계 모듈 품위가 고장이 나면은 그 고장 나면은 이 다른 기계들이 멈추는 거예요. 그래서 빨리 이거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분석이 필요했었던 거였고, 그 다음에 생산량에 따라서 약속을 지킬 수 있는지가 또 중요하니까 또 미래 예측을 해야 또 지금 일을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이게 나올 거잖아요. 이게 측량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측량이라는 게 중요한데 이때 저는 수학을 몰라가지고 그 엑셀에는 그 기능이 있었거든요. 추세선을 해주는 게. 근데 우리 때는 뭐 GPT 이런 게 없으니까 직접 다 함수를 짰어야 돼요. 근데 뭐 그쪽에 뭐 수학 잘하셨던 수식으로 푸시는 분들 많았지만 수식을 이 코드로 바꿀 수 있는 사람 잘 없었어요. 시스템 랭귀지로 바꿔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? 제가 그냥 더하기 빼기 많이 해가지고 막 실험을 많이 해요. 무식하게. 그걸 계속 하다 보니까 일주일 정도 하니까 이게 엑셀의 트렌드 라인하고 비슷하더라고요. 비빌까요? 그래서 엑셀의 트렌드 라인이랑 비슷해서 이거 참 재밌는데?
그때 이제 이게 미적분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. 그러다 보니까 수학을 이제 공부해야겠다, 이게 실무에 쓰이는구나를 인지하게 됐어요. 그러면서 많이 그러니까 미적분에 대해서도 많이 이해하고 뭐 편미분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선형대수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다 이해했는데, 네, 그때 발견했던 게 재밌었던 게 뭐냐면 수학은 그 데카르트라는 철학자가 계셨는데 이분이 2차원 좌표계를 만드셨어요. 그 파리 위치 잡으신다고. 물론 이제 뭐 3차원을 비교했다면 3차원이긴 한데 그때 이제 좌표 평면기가 나오면서 이때 기하학과 그 대수학을 합친 거예요. 우리 AI의 그 모든 알고리즘이 이 선형대수 회계에서 나오거든요. 근데 이게 간단히 보면은 2차원일 때는 그 하나의 값의 위치,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잘생긴 남자를 내가 수치로 알고 싶다 했을 때 X축을 뭐 얼굴의 이목구비, Y축을 뭐 피부의 질감, 뭐 아니면 깨끗함 이런 걸로 했을 때 그 어떤 그 벡터가 찍히는 곳, 이걸 알면은 이게 모이면 선형 해결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사람이 잘생긴 편이다, 못생긴 편이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단 말이에요. 근데 그 벡터 DB도 그렇고 모든 4차원이 이걸 벗어나질 않아요. 그러니까 선형 대수가 중요한 게 그런 거예요. 그리고 미적분이 계산됐던 것도 이 좌표 평면기도 그래서 이 대단하죠. 그 엄청난 데이터를 2차원으로, 우리가 DB 같은 건 2차원인데 행가 열인데 이걸 다차원으로 만들었더니 엄청나게 작은 하드디스크 공간에 전 세계 데이터 다 넣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. 또 그걸 찾아내는 그 트랜스포머 알고리즘이 셀프 어텐션 올 유 니즈라는 건데, 그 워드 인베딩이라고 알아야 되는데 벡터, 워드 투 벡터라고 알아야 되는데 이게 GPT-3 때는 12만 차원 이랬거든요. 그 행렬 연살도 알아야 돼요. 이게 다 행렬의 법이란 말이에요. 또 행렬이라는 거는 1차 방정식에 여러 1차 방정식 해를 한 번에 구하는 그런 거예요. 그냥 결국 방정식에서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. 1차 방정식, 2차 방정식, 3차 방정식. 또 3차 방정식에 해를 구하다가 헛수가 발견됐고, 그 다음에 우리가 컴퓨터 공학자로서 알아야 되는 게 그 FFT라는 게 있거든요. 뭔지 모르죠? 그 패스트 퓨리에 트랜스포머인가? 아무튼 고속 퓨리에 전환이라는 게 있거든요.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게 처음 나왔을 때 핵실험 하는 거를 지진하고 핵실험을 구분하기 위해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. 근데 거의 지금의 어떤 모든 우리 컴퓨터 기술에 이게 거의 베이스 다 깔려있어요. 뭐 MP3라든지 우리가 압축을 한다든지 이미지를 그 불필요한 걸 요소를 제거, 자국티를 제거해서 축소한다든지,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근간이 되는 기술들이 전부 다 이 수학에서 나온다라는 거죠. 우리가 암호로 가도 우리가 양자 컴퓨팅이 왜 필요한지 모르잖아요. 사람들은 수학을 알면 양자 컴퓨팅이 왜 필요한지 알거든요. 왜냐면은 우리가 보안이잖아요. 그러면 우리가 보안에 그 여러 가지 보안 기술이 있지만 대칭도 있고 비대칭 키도 있고 뭐 그런 게 있는데 RSA라는 게 있어요. 사람 이름을 다 딴 건데 이게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쓰고 있단 말이에요. 금융이나 해서. 근데 이게 양자 컴퓨팅이 나오면 이걸 뚫을 수 있다는 거예요. 근데 왜 뚫을 수 있냐는 거예요. 이게 큰 수를 곱하기가 쉬운데 소인수 분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거를 활용해서 양자 컴퓨팅이 나오는 거예요. 우리 암호를 하는 건데 이걸 풀기 위해서 양자 컴퓨팅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. 그럼 양자 컴퓨팅이 나오면 또 새로운 암호가 필요할 거잖아요. 그럼 이제 어떻게 만들 거냐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어려운 걸 만들어내야겠죠. 그럼 이제 대표적인 게 다차원 공간에서 어떤 오류를 하나 만들어내가지고 그 오류를 찾아내게끔 만든다든지, 이렇게 되면 컴퓨터가 연산하기 엄청 어렵단 말이에요. 소인수 분해는 사실 1차원이잖아요. 곱하기이기 때문에 2차원이긴 해요. 합성법이기 때문에. 곱하기는 다 면적이란 말이에요. 그럼 2차원에서 소인수 분해가 어려우니까 이거 방어하려면 다차원에서 다차원 공간에 오류를 만들어가지고 못 찾게 만들면 되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걸 알아야 새로운 어떤 혁신적인 걸 만들 수 있다. 그래서 공학이 중요해요. 뭐 로봇이 움직인다든지 무언가를 예측한다든지 측량한다든지 우리가 개발 일정을 다 못 지키는 건 측량을 못해서란 말이에요. 그래서 이런 수학들이 다 필요하다. 그 미적분도 할 줄 알아야 되고 편미분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요소를 뭘 두냐, 정말 추상적인 걸 둬도 되고, 그게 AI예요. 그게 모여서 AI인 거죠. AI가 작동하는 원리가 이거였던 거예요.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는 어떤 문제 수식을 푸는 데만 집중하기 때문에 이 자연의 이 수학이 어떻게 필요하지, 어떻게 존재하는지, 왜 필요한지 모르는 거예요. 명문대 나온 사람들에게 제가 물어본다고요. 루트 이거 뭔지 아니? 잘 몰라요. 왜 제곱을 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. 1차 방정식을 해를 못 구하니까 2차 방정식으로 만드는 거예요. 피타고라스 정의가 그렇잖아요. A제곱 더하기 B제곱 C제곱 뭐냐면 이 밑변의 길이를 못 구하니까 면적으로 만들어서 면적이 같네? 해서 구하는 방식이란 말이에요. 땅을 분배할 때 그게 기하학이에요. 지오메트리라고 땅을 이제 분배하는 기술인 거예요. 그게 피타고라스 정의랑 같은 거란 말이에요.
근데 그 루트 2라는 거를 인수를 분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분해가 안 돼. 그러니까 우리 무한을 발견한 거예요. 근데 수학이라는 건 이런 거를 알아야 되거든요. 수학적 사고를 해야 돼요. 부피라는 것도 알아야 돼요. 원통에 부피가 들어가는데 얼만큼 이 부피 물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라는 거예요. 그런 거 알아야 뭐 수학적 사고를 할 거 아니에요. 어느 정도 에너지가 들어가는지, 인계점은 어느 정도인지, 상대 경쟁자들은 어떤 에너지로 어떤 양으로 쏟아내고 있는지 이런 걸 우리는 다 계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. 이게 수학이 필요한 이유예요. 근데 우리나라는 이걸 다 숨겨.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배우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무작정 문제를 풀고 있는 거예요. 삼각형을 풀어요. 그 삼각비에서 삼각비가 왜 나왔는지, 삼각비가 있으면 왜 태양과 우리나라의 그 지구의 거리를 잴 수 있는지, 또 사인과 코사인이 있는데 사인파, 코사인파가 왜 파동 방정식의 해인지 이런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. 복소수 좌표계는 왜 존재하는지, 허수는 왜 존재하는지 그런 거 알아야 뭐 슈레딩거 방정식도 이해하고, 가장 아름다웠다는 수식이라는 그 누구죠? 가장 아름다운 수식 만든 사람? 갑자기 생각 안 난다. 생각 안 난다. 아무튼 그런 거 알아야 그런 게 왜 쓰는지 안단 말이에요. 전자공학으로 넘어가면서 양자의 위치가 중요하단 말이에요. 전자의 위치를 발견해야 돼요. 미리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수학이 필요한 거예요. 그러면 우리 회사는 그럼 이 수학을 알아서 뭘 할 수 있느냐? 일단 우리는 이제 독일에서 만든 제품들을 다 우리나라 걸로 만들 거예요. 왜냐면 이게 다 시뮬레이션이란 말이에요. 제품 만들기 전에 시뮬레이션 과정을 거쳐야 돼요. 그 소프트웨어가 필요한데 이게 뭐 막 물체가 이동하고 막 유체가 이동하는 거 이런 걸 다 계산해야 돼요. 그러니까 수학을 알면은 이런 제품을 만들 수 있다. 그래야 국가 경쟁력을 가지는 거죠. 그래서 인재들이 다 뭐 그 어디야 의대에 간다고 하는데 수학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의대에 가는 거예요. 공대는 아무도 공대를 나와봐야 수학을 쓰는 곳이 없는 거죠. 자체 설계하는 제품도 없고 운전하는 소프트웨어도 없고 그러니까 모든 게 망가진 거죠. 예전에야 막 게임 엔진도 만들고 하니까 그랬는데 요즘엔 다 컨디에러 같은 거 가져다 쓰잖아요. 유니티 가져다 쓰고 그런 식으로 매일 수학을 하는 거예요. 저 같은 경우도 2차원 공간에서 이게 객체들이 너무 겹치니까 펼쳐 보여주려고 하다가 부채꼴로 펼치려고 하다가 회전행렬을 적용했거든요. 근데 회전행렬을 적용하다 보니까 너무 또 겹치는 거예요. 선과 선과 영역에 선이 안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 이 3차원 유클리드 기하학을 통해서 이 3차원의 기하학을 했거든요. 그래서 3D 객체를 만든 거죠. X와 Y, Z축까지 들어가니까 3D 형태로 이제 돌아가는 거 만들었는데 제 예전에 만든 거 보여준 거 있잖아요. 이거를 이제 뜯어서 오픈GL 그 소스 코드 뜯어봤는데 똑같은 거예요. 저요. 그래서 이해한 거예요.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컴퓨터 그래픽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예요. 게임 엔진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게 된 거예요. 거기도 사인과 코사인 엄청 쓰거든요. 회전행렬하면.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실제로 써봐야 수학이 왜 필요한 줄 알고, 또 모든 제품은 이걸 베이스로 하고 있어요. 우리가 쓰고 있는 해외 제품들은. 오늘 밥 먹으면 사기 조금 어려운데 물이 쓰였다. 다시 찍어야 될 수도. 내용 어땠어요? 괜찮았어요? 그래서 수학 수업을 만들려고. 그러니까 이게 왜 탄생했고, 학습은 4단계거든요. 원리, 학습, 적용, 응용이란 말이에요. 근데 원래 학습을 할 때는 적용을 여러 번 하다가 원리를 이해하고 응용하는 거란 말이에요. 근데 아무도 적용만 하고 원리를 이해하지 않아요. 그러니까 응용이 안 되는 거죠. 근데 그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? 라는 생각 많이 해요. 그런 것을 배울 수 있는 걸 위해서 대학원도 가고 그런 건데 실제로 그런 걸 안 하니까 실제 AI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를걸요. 12만 차원이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. 뭐 35 파라미터, 그럼 35 파라미터 뭐냐라는 거예요. 이 워드 임베딩 한 거랑 이 다차원 공간랑 이거 행렬 곱하는 게 파라미터란 말이에요. 이런 거 모르면은 AI를 응용할 수가 없죠. 그래서 AI 스타트업들이 막 뭐 웹툰도 만든다, 뭐도 만든다, 뭐 한잖아요. 그 끝에 가서는 응용이 안 돼요. 왠지 아세요? 수학을 모르면
미리 컴파일이라는 걸 할 수가 없어요. 그냥 보고 렌더링하고 고치고 렌더링하고 고치고. 그럼 성능이 느리고 버벅거리고 그거 누가 쓰겠냐는 거야. 모든 건 미리 예측돼야 되는 거야. 그래야 자연스러운 애니메이션이 나는 거야. 우리 게임에서 번개 임팩트가 막 쏟아져요. 이거 미리 예측 안 하잖아요? 이런 이펙트 못 만들어냅니다. 메모리가 못 감당해. 수학적으로 미리 다 설계해가지고 다 그려야 돼. 그러니까 이런 걸 못하기 때문에 제품이나 그 성능이 좋은 걸 만들지를 못해요. 아무튼 뭐 인재전쟁이라고 뭐 안타깝다고 얘기는 하지만 저 실무에서 살아보면은 실제로 수학을 쓰는 곳이 거의 없다. 가져와서 그냥 어떻게 제품이 청만하려고 하고 스타트업들이. 근데 뭐 우리는 열심히 해야 돼.